네, 반갑습니다. 저 울산대 옥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원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AI 잘 모르는데요. 저는 거의 문외한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럼 왜 왔냐라는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 지금 하고 있는 거 소개해 드리려고 왔어요. 그리고 그 발표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들으면서 저보다는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들 애쓰고 계시구나, 발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도움 받으려고 왔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관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이 제가 이제 울산대이긴 한데, 지금 울산대 저는 이제 울산대학교 병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울산에 있거든요. 지역에서의 하는 고민을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건양대에서 오시긴 했지만 가깝게 수도권 안에 수도권에 좀 가까운 편이고, 울산은 좀 멀리 더 떨어져 있으니까 지역에서 고민이고, 여기 보면 오른쪽에 이제 공공보건 협의회 사진까지도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지역 안에서의 완결적 의료를 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AI를 비롯해서 여러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앞서 발표회랑 좀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서울병원의 조주희 교수님이랑 협의를 하는 게 저희 병원에 있는 교수님의 협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좀 더 질환을 확정한다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PRO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PRO 플랫폼을 활용해서 퇴원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퇴원 환자 관리에 혹시 AI 이런 기술을 좀 접목할 수는 없을까를 저는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PRO 얘기를 좀 할 텐데, 요즘 좀 인기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디를 쓰던 다 PRO 얘기를 해서 중요성 강조되고 있고 활용도 높아지고 있긴 한데,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답하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저조차도 활용도가 높아진 건 사실인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기관마다 그럼 이게 PRO 뭐냐 하면 정말 대동소이한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나눈 안내서 보면 환자한테 결국 얻는 거다라고 이렇게 약간 두리뭉실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경험 축적하면서 개념 정리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PRO의 수집 대상이 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그 항암 환자 얘기하시면서 증상 얘기를 하셨는데, 증상, 삶의 질, 기능, 행태, 경험, 정말 수집할 내용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무궁무진해서 책자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것들 다 수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매저하는 도구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표준적인 매저 도구를 쓸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게 정형화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나중에 AI 기술에 좀 접목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 일반인의 관점에서 나이브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에 되게 공감되는 단어 이야기가, 그분에게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우리가 PRO를 써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흔히들 PRO 얘기를 하면 대부분 뭐 임상시험에서 혹시 삶의 질 평가에서 나중에 그 두 군간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아웃컴 메저로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여전히 PRO 수집할 때 의료진의 관점에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 보호자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 형태로 PRO를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드리고, 실제 PRO를 수집하는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요거더라고요. 오히려 아까 앞서 얘기했던 맨 밑에까지뿐만 아니라 누굴 대상으로, 언제,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얼마나 간격으로, 이 하나하나의 정보가 의사결정이 없어요. 잘 문헌을 찾아봐도. PRO를 몇 주 간격으로 수집해야 되느냐, 앞서 그 발표에서도 항암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 모니터링해야 할 증상이 40 몇 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되게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시기에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
그래서 수집을 먼저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언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를 저희 입장에서 역으로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맨 마지막이긴 해요. 수집의 목적 및 활용입니다. 수집을 할 때 환자들에게 수집을 잘하게 만들려면 환자한테 그게 유용해야 돼요, 결국엔. 그렇지 않으면 환자들은 처음에는 수집에 응하다가 나중에는 수집에 응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집을 하는 목적, 활용도를 높이는 게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해야 될 게 이 PRO 플랫폼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는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취약계층의 문제예요, 지금. 여전히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에 허들이 낮아졌고 앱을 깔아서 좀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상당히 거부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60세 이상, 65세, 70세만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병원 환경에서 되게 중요한 건 환자들이 점점 고령화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그리고 이게 이 디지털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여기에 혹시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이 없을까를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심이 증대되는 건 사실이고 여러 정규 수술, 암 완화 의료, 예방 의료 이런 데 다 쓰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PRO 그냥 수집에만 끝나고 환자한테 실제 득이 되지 않는 형태로 소멸돼 버리는 데이터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부터 좀 저희는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부터는 경험 얘기를 할 거예요. 저희 울산대 병원에서는 어떻게 이 PRO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논문을 이렇게 냈고요. 몇 개 냈고 스마트 암케어 2.0 버전까지 저희는 와 있고 현재 이제 플러스 이거는 이제 약간은 확실히 지금 출판된 위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지 현재는 플러스까지 와 있고 스마트 암케어 뒤에서 얘기했지만 그 스마트 홈케어라고 해서 이 퇴원 후 관리 체계를 암 환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군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스마트 암케어 2.0 얘기하는 건데 암 환자에 앞서는 이제 방사선 그러니까 그 항암요법을 주로 타겟으로 해서 경험을 쌓았지만 수술이라던가 그다음 방사선 치료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예방적인 보건의료복지 그러니까 아까 삼성서울병원에서 소개했던 거랑 거의 같은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좀 더 포괄적인 증상 평가에서부터 거기에 서비스 연계까지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에 비해서 증상 항목이 이런 것들을 선별을 했다 저희 입장에선. 그런데 이거를 결국에는 활용하는 게 그리고 어떻게 질문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소개를 해드리고 특히나 이제 증상의 지침을 제대로 내려주는 게 중요한데 이 정보가 타당한 정보가 기존에 우리가 논문을 일일이 찾아봤어야 했던 어려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AI에서 그런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다라는 걸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거를 저희는 지침을 만들어서 학회 검증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활용하고 또 개정시키고 이런 약간 수동적인 프로세스를 거쳤는데 혹시나 AI 기술이 이런 지침을 만들 때 훨씬 더 최신의 지견, 정확한 지견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일을 할 수 있느냐, 스트레스 관리, 앞서 얘기했던 보건의복지 통합 얘기 다 이쪽 얘기이고요.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예방적인 차원, 자가처치, 상담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 암케어에서 이렇게 응답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정보 제공해 주는 거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EMR에다가 연동을 해서 저희 PRO 플랫폼 그 결과를 저기 아이콘 클릭하면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좀 고민이 되는 건 앞서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좀 간단하더라고요. 좀 그래서 제가 참 못하는 게 미술이었는데 이런 거 보니까 좀 더 그래픽을 더 좋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네요. 저희 병원도. 그리고 이런 그 시스템 관리자 모두 다 있어가지고 현재 이제 암 환자만 아니라
전체 질환군으로 좀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걸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뇌혈관 질환이나 정신질환 쪽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심내 환자 쪽으로 해보는데 여기서 좀 허들이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뇌졸중 환자, 심부전 환자 이런 것 좀 확대를 해보려고 하니까 나이가 정말 허들이더라고요. 나이가 허들이고 뇌졸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문제, 이런 것들도 참 고민해야 될 지점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발전 방안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이제 예방의학자이기 때문에 임상 예방의학 쪽으로 연계를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지역 앞서 여러 이제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업무의 프로세스를 효율을 하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병원들만의 환자의 한 절반 이상이 수도권이 아닌 다른 데서 오는 환자들 거예요. 지금 그 환자가 줄면 그런 고민 안 하셔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의무기록을 좀 요약해서 작성하는데 뭐 시간을 몇 분 줄였다, 그거보다 환자 수가 절반을 줄은 게 훨씬 좋을 겁니다. 근데 이 얘기하면 병원장님들은 이제 난리가 나죠. 수익은 어떻게 하라고. 어찌되었건 전 지역 친화도 개선하는데 이제 중요한 과제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에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 받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태어난자 연계 사업을 중요한 여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얘기를 하는데 암 환자 대상으로 쭉 이렇게 프로세스 거치는 건 아까 앞서 삼성병원을 발표했을 때 했는데, 고민인 건 그거예요. 아까 그 AI 바탕으로 로봇 수술을 한다, 뭘 한다 해도 아직까지는 서비스는 받으려면 와야 돼요. 지금 대부분의 서비스들,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AI 문제로 다 해결될 수는 없으니 결국에는 이 여정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지역에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항목 하나하나를 연계를 하는 걸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질문은 여기 있어요. 지역에서도 적합한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의료진들이 그 서비스 하나하나가 이 환자한테 맞는 서비스인지를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고민하는 건 PRO 질문을 어떻게 잘 해서 질문에 맞는 서비스를 매칭시켜주는 형태를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질문을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복지적인 서비스에 특히 그렇건데, 복지적인 서비스에서 이 사람의 나이와 소득 수준과 실제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적합하게 질문해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으면 거기에 적합한 서비스가 이러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신청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제도에 가는 복지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보건의복지 서비스의 문제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신청을 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AI가 혹시 그 신청을 몰라서, 그러니까 그 정보가 그 서비스가 있는 줄 몰라서 놓치는 거는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현재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협업할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려고 하고 있고, 부른 이유는 요 맨 마지막인 것 같아요. 현재 그 지역의료 혁신 R&D라고 있습니다. 그 2개 지역이 선정이 됐고, 저희 울산 지역이랑 여기는 오전에 안 하셨지만 전북에 지금 2군데가 됐고, 올해 4군데가 더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태어난자 관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정신질환자를 좀 확대하는 사업을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향후 5년간 이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AI적인 요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전 AI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 말씀드렸듯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는 거를 혹시 같이 관심 있는 분이 있으시면 협업하면 참 좋겠고, 각 지역마다 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테니까 좋겠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면 그 간호 인력들을 양성해서 그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에서 잘 관리하게끔 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모듈이 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AI 학습 모델을 뭐 쓰겠다라는, 그렇게 저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써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아까 그 삼성의료에서 얘기했던 응급 쪽 소아응급이랑 같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된 분들을 잘 투입해서 이 과제를 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약 결론인데요.
PRO 되게 중요하고 퇴원 환자 관리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AI 기술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가 오늘 제 요약 발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